톰홀랜드도 드디어 흑화하냐? 오늘의 스파팅카 900개 이상의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니. 하지만 만드는 족족 존망해버리는 퀄리티. 결국 마블에게 이 모든 캐릭터를 양보하게 된다는 루머. 또 MCU에 남아있는 떡밥 신비오트를 3부작에 꺼낸다는 루머까지. 빠르게 진도 나가보자. Where am I? Wow. This feels good. 한국 시간으로 지난 9일 소니와 마블의 협력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루머가 들려옵니다. 자, 루머의 내용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루머는 소니는 마블 스튜디오에게 좀 더 열린, 훨씬 더 협력적인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 그동안 스파이더맨 IP를 두고 마블과 미묘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소니가 이젠 캐릭터 공유에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인데, 소니는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을 마블에 단계적으로 풀어줄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명확하게 그어두었던 선이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다는 내용. 지금까지 소니의 기본 입장은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는 빌려주되 그 세계관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였죠. 즉 피터 파커의 단독 프로젝트와 핵심 설정들은 허용하되 스파이더맨을 둘러싼 방대한 세계관 전체, 세부 캐릭터들은 소니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태도였다면, 이번 루머에선 그 방향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소니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 명의 스파이더맨 캐릭터들, 다시 말해 스파이더맨 IP의 풀 자체를 마블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열어준다는 것. 지금의 수많은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소니가 갖고 있는 이유. 80년대 마블 코믹스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당시의 마블은 캐릭터들의 영화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당장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캐릭터들의 판권을 헐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5년엔 스파이더맨 판권을 캐논필름에 단돈 22만 5천 달러에 팔아넘겼지만 제작이 무산되며 다시 여러 회사를 떠도게 되고, 이후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를 통해 대박을 터뜨린 제작사 캐롤코 픽처스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카메론은 중학생 때부터 스파이더맨의 팬이었고 캐롤코에게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결국 카메론의 요청으로 스파이더맨 판권을 구매하고 피터 파커 역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옥토퍼스 역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고려되었지만, 이때 스파이더맨 판권은 여러 회사에 조각조각 얽혀 있었고 이후 지저분한 소송전이 벌어지며 결국 캐롤코 픽처스의 파산, 스파이더맨의 프로젝트는 공중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후 96년 마블은 법정 관리에 들어갈 정도로 최악의 파산 상태에 직면했고, 소니에게 마블의 거의 모든 캐릭터 판권, 아이언맨과 토르, 블랙 위도우 등을 2,500만 달러에 가져가라 제안합니다. 하지만 당시 소니는 다른 캐릭터들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스파이더맨만 원한다며 단칼에 거절하고, 이는 헐리우드 역사상 최악의 판단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결국 소니는 약 700만 달러, 향후 영화 수익의 5%를 마블에 주는 조건으로 스파이더맨의 독점적 영상화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계약엔 소니가 스파이더맨 영화를 꾸준히 내놓아야만 하는 영구 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소니가 스파이더맨 영화 제작 및 개봉을 5년 9개월 이상 중단할 경우 모든 판권이 자동으로 마블에 귀속되는 조항이 발동됩니다. 샘 레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 이후 이들은 성급하게 어스파로 리부트를 강행하고, 이후 모비우스, 이 마담맥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이 판권의 방어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후 어스파2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해킹 사건까지 터지며 내부가 혼란에 빠지자 마블 스튜디오가 소니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바로 소니가 판권을 소유하되 마블 스튜디오가 영화 제작을 주도하고 MCU 세계관에 이들을 편입시킨다는 획기적인 협력 제안. 그 전까진 소니가 제작비를 대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마블 스튜디오에게 스파이더맨의 캐릭터를 무료로 빌려주고, 스파이더맨의 모든 굿즈들은 디즈니가 독점하는 구조였지만, 두 번째 작품인 파프로몸이 11억 달러를 돌파하며 소니 역사상 최고의 흥행작이 되자 디즈니는 한 가지 요구안을 던집니다. 바로 영화 제작비의 50%를 부담할 테니 수익도 50%를 나눠 갖자. 여기에 소니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협상 결렬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퇴출, 즉 MCU에서 다시 못 볼 위기에 처하지만 팬들의 성원과 톰의 중재로 인해 극적인 재협상이 타결됩니다. 결과적으로 디즈니는 제작비의 25%를 투자하고 수익의 25%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환, MCU의 스파이더맨이 자유롭게 출연할 수 있게 정리됩니다. 자, 다시 루머의 내용으로 돌아와 소니가 스파이더맨의 판권을 마블에게 적극적으로 쓰게 해준다. 만약 해당 루머가 사실이라면 소니는 단순히 캐릭터 몇 개를 빌려주는 형태가 아닌 스파이더맨 세계관의 주도권을 마블과 공유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소니가 제작해온 작품들을 되짚어보면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해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스파이더맨이라는 핵심 소재는 꺼내 쓰지 않고
그 존재를 암시하는 떡밥만 던지는 주변을 겉도는 캐릭터들로만 유니버스를 확장하려 했고, 이 구조에선 각 작품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기 어렵고 관객들에게도 이 영화를 대체 왜 봐야 하는지 끝끝내 설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 영화 자체가 재밌거나 퀄리티가 높았다면 경우는 달랐겠지만 겠냐? 결국 각각의 작품들은 고립되어 버렸고 다음 단계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니는 몇백 개가 넘는 캐릭터, 스파이더맨 세계관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서사 자체를 만들지 못했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구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 심지어 크레이브는 극장에 걸리지도 못했잖아. 결국 소니는 꽤 현실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거대한 IP를 자체적으로 굴리는 것이 최선일지 아니면 세계관 자체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파트너 마블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 진짜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의 타이밍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MCU는 어벤져스 둠스데이, 내년 시크릿 워즈로 이어지는 대단원의 국면에 접어들었기에 마블 입장에선 다시 한번 서사의 중심을 잡아줄 히어로가 필요하고, 스파이더맨은 대중성과 상징성, 확장성까지 모두 갖춘 거의 유일한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소니의 상황을 보면 애니메이션 영역에선 스파이더버스를 통해 창의성과 완성도를 모두 인정받았고 실사 유니버스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하는 데에선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스파이더맨의 방대한 IP가 앞으로도 개별 작품으로 소비될 것인지 아니면 MCU라는 거대한 서사 속 하나의 축으로 재정렬될 것인지 향후 행보를 통해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루머. 지금까지 소니가 쭉 미뤄오던 캐릭터 베놈의 신비오트를 스파이더맨의 주요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루머. 기존 스파이더맨 3부작은 노웨이홈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7월에 개봉하는 브랜뉴데이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트릴로지가 시작될 예정인데, 마블은 이 3부작에서 신비오트를 핵심 소재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선 루머처럼 소니가 IP를 허용해줬다는 거. 그동안 소니는 베놈을 IP의 메인 소재로 삼고 스파이더맨 없이 독립적인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그렇게 베놈 시리즈로 좋은 성과를 거둬냈지만 결국 스파이더맨 없이는 확장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3부작을 끝으로 라스트 댄스를 추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블이 베놈, 가장 강력한 소재인 신비오트를 가져온다면 피터의 도덕적 균열을 전면에 내세우는 서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를 내면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완전히 흑화해버린 스파이더맨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겠죠. 어땐 자 시즌2? 네, 어쩌면 마블에게 스파이더맨의 IP를 허용해준다는 첫 번째 루머. 이 루머의 첫 단추는 신비오트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린 MCU 스타일의 베놈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루머. 스파이더우먼의 실사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작품은 배우이자 감독인 올리비아 와일드 감독이 연출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마담웹과 크레이븐을 대차게 말아먹은 이후 소니는 SSU 자체를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고 결국 스냅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소니는 마담웹을 포함해 실버 세이블, 블랙캣 등의 여성 중심 스피노프를 고려 중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이 모든 걸 끌고 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블랙캣은 됐다. 어찌됐건 손에 꼽히는 초대형 IP를 보유하고 있는 소니가 이젠 더 이상 확장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스파이더맨 없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SSU 자체를 거대한 프랜차이즈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그림을 그렸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앞으로도 스파이더맨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스팟띵크를 통해 모든 루머와 정보들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꼭 버튼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좋아요 또한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